네, 먼저 알셉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알셉은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인도가 이제 빠져 있고 총 15개국이 협상 참여하고 있고요. 알셉은 아세안 10개국 중에 6개국, 그 다음에 기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5개 중에서 3개 나라 이상 자국 내 비준이 완료되면 60일 경과 후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날 정식 서명이 되어 있고요. 최근까지 알셉 추진 동향을 보면 금년도 2월에 태국이 비준 완료했고요. 3월에는 이제 중국이 비준 완료했습니다. 4월에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비준을 완료했고요. 우리나라는 금년도 8월 국회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는 알셉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셉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징은 최약국 원산지 기준 통합,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 및 회원국 전역에서 조달, 가공한 재료 및 공정의 누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기관 발급 방식 또는 인증 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적은 협정 당사국 간 재료 누적을 하고 있으며 좀 추가 요건으로 각국에서 정한 우회 수출 우려 품목은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외에 수출국 내 부가가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원산지 증명서 서식, 작성 방법 등 세부 이행 절차를 현재 당국 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세파입니다. 작년도 12월 18일 날 정식 서명했으며 마찬가지로 금년 8월에 국회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분기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도 세파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 같은 경우 기관 발급 방식 또는 인증 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저희가 이제 EODS라고 하는데요. 이걸 협정에 명시를 했으며 자료 보관 의무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 베트남 FTA 누적 규정입니다. 영국 베트남 FTA는 금년도 5월 1일 날 발효되어 있는데 이 협정에서 한국산 직물 누적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징은 EU 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 교차 누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으며 동국 누적 규정 시행을 위해서는 누적 규정 준수 보장 및 필요한 행정 협력을 제공한다는 한국, 베트남 정부 당국 간 협의와 영국 당국에 대한 통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현재 한 베트남 정부 당국 간 교환각서 및 공동약정서 초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셉, 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영국, 베트남, FTA 섬유 누적 동향을 말씀드렸으며 협정별로 국회 비준 및 발효에 앞서서 이행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별도로 다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FTA 발효 동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7개 협정, 57개 국가 협정을 FTA를 체결해서 발효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알셉,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은 서명 타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에콰도르, 메르코스르, 말레이시아 등 총 7건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FTA 관세 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 기한 연장입니다. FTA 특례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일정 수량 내에 대해서는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재 주무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조에 단설 신설을 해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이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규정 시행일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악 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기한 신설입니다. FDA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3항 신설 사항입니다. 현재 FDA 특례법 19조 제2항에서 최악 상대국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또는 최악 상대국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세관의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이제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지 기한 이런 거는 규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시행령 16조 3항 사항을 신설해서 원산지 확인 결과를 최악 상대국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역시 수입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된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규정도 상반기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정정 발급 시 원본 사후 제출 허용 규정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제2호 관련입니다. 현재 원산지 증명서 정정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본을 첨부하기 이제 곤란한 경우에는 정정 발급 후 원본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 구조 제2항을 개정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 대신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다만 정정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동규정 시행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주요 FTA 제정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FTA 이행 지침 및 지원 정책을 우리 심성훈 주무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계장 앞에 있는 요 가림막을 치워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세청 FDA 집행과 심성훈 주무관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네 번째 순서로 주요 FTA 이행 지침 및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정관세 사후 적용 등 처리 지침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한 페이지 먼저 넘어가서 설명드리고 오겠습니다. 협정에서는 특혜 대우라고, 관세 특혜 대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법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특혜 적용을 협정관세의 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8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못한 경우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수리 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수입자의 범위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입니다. 기존에 기재부 요건에서 결과가 9월 1일자 14년도에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당시 기재부에서 요건에서 결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지침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협정관세의 적용 오류로 인해서 세액 보정이나 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기재부에 요건 해석 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이제, 그간 이제 예규심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끝에 드디어 2021년 3월 4일 날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변경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세액 보정을 신청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권해석 변경이 있었고요. 이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업무 처리 지침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 변경된 법령 해석 취지에 따라서 기존 지침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재부 회신은 당의 사안에 대한 회신으로서 일반적으로 폭넓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있었고, 또 협정 관세를 이미 적용받은 이후에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3월 18일 날 협정관세 사후 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 적용 대상을 보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정정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먼저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서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앞에 두 가지 예시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예시 2번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다른 협정, 비특혜라든지 등등 다른 일반 특혜 원산지 증명서 등으로 특혜를 적용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재적용 금지 지침 처리의 예외로서 일부 미개 협정 적용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그 해당 지침을 폐기하고 이 지침으로 통합했습니다. 기존에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번으로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을 납부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른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하고요. 해당 수입 물품의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춰서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이 경정을 할 때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서 이미 적용받았는데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정정 사유입니다. 첫 번째,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 서류 또는 협정 신청 내역의 오류를 최악 상대국 수출자나 세관장에게 통지받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보정, 수정, 경정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수입자가 협정 적용 신청서 기재 사항 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경우인데요. FTA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사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 3번입니다. 협정관세를 이미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 번호와 다른 HS 번호로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품목분류 해석상의 업무 처리 지침이 뒤에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수입자는 특례고시 별지 1호서식인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정 신청서와 원산지 증명서 등 첨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요. 세관장은 그 해당하는 서류를 심사해서 특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정을 승인하고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보완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보완 절차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로 요건이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은 협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관할세관 원산지 조사 부서에 검증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변경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보정, 수정, 경정 등 절차를 적용합니다. 먼저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상대국과 HS가 다른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상대국 HS 기준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취약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번을 보면 협정 상대국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수입신고 필증 등의 공식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수입국 기준으로, HS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두 번째, 반복적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최초 시효 발급 번호를 기재해서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의 원칙입니다. 다만 협정 상대국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만 충족되더라도 발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베트남이 예외가 되어 있는데요. 한 아세안 베트남은 협정상에 수입국 기준 HS 6단위를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인증 수출자 인증은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HS 번호로 먼저 인증 요건을 갖추고 상대국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서 두 개 번호 모두 원산지가 충족되어야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물품입니다. 협정 상대국과 HS가 상이한 경우, 즉 수입 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HS가 달리 기준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HS 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 이때는 협정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EU, EFTA, 터키 등이 있고요. 이번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 발효된 영국도 EU와 동일하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HS 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경우, 그 외 나머지 협정들인데요. 원산지 증명서의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수입 신고서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협정 관세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HS 6단위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혜를 불인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 원산지 결정 기준만 충족되며 확인되면 다 인정해주자는 취지로 더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 사례입니다.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원산지 증명서의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완전 생산 기준인 경우, 즉 그 물품은 완전 생산으로 생산되었으니까 실제 다른 수입 신고서 국내 수입국 기준의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이거나 세번 변경 기준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완전 생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되고요. 역내 부가가치 발생한 기준이 당초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좀 더 엄격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특혜 적용 가능하고요. 선택 기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혜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의 HS 번호로 수입신고서의 HS 번호 기준, HS 번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밑에 예시를 세 가지 보겠습니다. 영내 가치 발생 기준이 40%인데 수입신고서의 HS 변경된 HS 번호로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합 기준인 경우, 세 번 변경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영내 부가가치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경우, 그리고 완전 생산을 요구하는 식으로 더 엄격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위에서 두 번째 거,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둘 다 세 번 변경 기준인 경우에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를 서로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수입국 기준에서는 특혜 통관할 때 수입자나 세관 당국에서는 원재료의 HS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HS, BOM 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보완하고 협정 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국의 발급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의 정정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신고서 기준으로 그쪽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 HS 기준이 서로 국가 간 다른 경우 특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작년 8월 4일 날 지침을 개정을 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 관세를 적용해주고 사후 검증으로써 실제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완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 FTA 운영 지침입니다. 1월 1일 날 발의된 지침인데 기본적으로 한 EU FTA와 거의 동일한데요. 몇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접 운송과 누적인데 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해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운송을 한시적으로 3년간 완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즉, 경유국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운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이 분리되거나 라벨링 또는 마킹 등 작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운송이 인정됩니다.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원래 한 EU FTA에서는 탁송품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죠. 그리고 경유국에서의 라벨링 마킹 등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이 3년간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물품,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한 EU FTA 적용 시 해당하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오로지 한영 FTA, EU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은 누적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 EU산 재료가 영내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영 FTA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유 FTA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수입할 때 관세 양호 실익이 없다 할지라도 한유 FTA 원산지 신고서 등으로 원산지 지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누적 입증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영국도 협상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내용인데 EU에서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공급자 신고서죠. 이에 기초해서 EU산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고 그 기준도 한영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따르겠다고 우리 쪽에 알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한유 FTA 적용 가능 시점 부분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영 FTA 발효 전에 이미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 법령이 명시된 기간, 우리나라는 사후 적용이 1년까지 가능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국내법을 따를 것입니다. 한이후 FTA로서 특혜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후 적용도 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는 한영 FTA 발효 전에 영국 관세 당국에 의해서 부여된 인증번호 체계는 유효합니다. 한영 FTA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협정 발효 이후에도 동일한 번호 체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EU 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 기준입니다. 아까 영국 베트남 FTA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물론 이제 협정 발효는 되었는데 그 누적 규정에 대한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EU 베트남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의류 생산자가 생산한 의류가 EU로 수출이 됩니다. 이때 이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의류 생산자는 한국산 직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트남의 의류 생산에 사용된 결합된 한국산 직물은 그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간주합니다. 영대산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이제 누적이고요. 일종의 교차 누적입니다. 이 교차 누적 조항의 요건으로서는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때 EU 베트남 또는 한 베트남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원산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EU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신고서 작성 방식, 인증 가주세요. 모든 내용을 한 EU FTA 원산지 규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사거리에서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신호등 지나가지고.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EU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에 누적 규정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베트남의 의류 생산자는 한국산 직물을 누적했다는 그 근거 조항을 요 다음 신호에서 드릴게요. 여기 말고 요 다음. 원산지 증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인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 두 가지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입항전 신고가 의무화됐는데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인도 입항전 신고 의무화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부 고시가 금년 3월 29일 날 시행이 됐고 운송수단 도착 후에 기존에는 운송수단 도착 후 2개월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입항전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운송수단이 도착한 전날 또는 당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당일의 범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항만은 선박으로 오는 경우에는 도착 전일에 끝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착 당일까지 입항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입항전 신고할 때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원산지 증명서를 공휴일에 발급하지 않는 것이고요. 항공기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가 이루어졌고 선적이 이루어졌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국에서 물류지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인도 물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인도 세파 시효 상시 발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관할 본부세관에 시효 발급 신청 사전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공휴일에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관장이 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인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협정에 대해서 기간 발급, 상시 발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쯤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도 수출 물품 폼1 서식 작성 지원 부분입니다. 인도는 최근 원산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요. 2000년 9월에 원산지 관리 규칙을 제정해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서류인, 입증 정보인 폼1 서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폼1 서식 형태를 보면 섹션 2에는 수입 신고 정보를 담고 있는데, 섹션 3에 그 수출 물품의 원재료 정보, 원재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대국의 수입자가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수출자의 지원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관세청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 패스에서 원산지 정보를 폼1 서식에 자동 연계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원하는 형태로 종이로 인쇄할 수도 있고 엑셀이나 PDF 등으로도 다양한 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폼1 서식을 작성할지는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를 해놨고요. 해당 영상에서